자 동네 한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all my trouble story. 네, 국가에서는 역사적으로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날들을 지정을 하죠. 행사도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날이 바로 민중항쟁,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기억되는 5.18입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5.18 하면 5월에 국한된 날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4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5.18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또 민주주의의 의미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광양에서도요, 이런 5.18의 의미와 가치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은요, 이 기관의 대표님이신데 이름이 조금 길어요. 광양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의 대표님 모셨습니다. 김양임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저는 현재 광양 YWCA 이사로 재직 중이고요. 전남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광양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광양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이름이 다소 좀 길게 느껴지는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각 지역 단위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어떤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근데 저희 광양도 해마다 광양에서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 왔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죠. 그런데 저희와 함께 하는 분들은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시민운동 하시는 분, 농사 짓는 분, 그리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다양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들도 이제 기획해 가지고요. 의욕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광양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에서는 그럼 어떤 활동들을 주로 진행을 해 오신 건가요?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야외에서 5.18 사진전과 매직블럭 만들기 체험 행사를 했고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매직블럭 만들기. 이게 뭐예요? 5.18과 관련된 일단 사진을, 의미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매직블럭을 학생들하고 만들어보는 이런 체험 행사를 했고요. 큐브 같은 모양인데 사진이 붙어 있군요. 네, 사진입니다. 특징 있는 이렇게 의미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보는 체험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 중, 고등학교로 찾아가서 5.18에 관련된 어떤 교육을 하면서 수업도 하고 이렇게 매직블럭을 만드는 체험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조심스러워서 여러 번은 못했고요. 5.18 역사기에 광주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광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학교 그 강의, 의미 있는 강의들을 저희들이 기획해서 초청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말씀 주셨지만 또 흥미로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5.18 교육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 올해 처음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네. 기획하고 강사단을 꾸리고 그리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서도 이게 얼마나 신청이 들어올까 다소 우려를 했었는데요. 의외로 신청도 많이 들어왔고 호응도 좋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장님과 함께 이게 학교에 참관을 나왔던 교육청 관계자가 학생들이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참여도 하는 모습을 보고 내년에는 좀 더 일찍 계획을 세우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가급적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냈었습니다. 네, 뭐 저희 나이 때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은 5.18은 정말 먼 역사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41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은 5.18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찾아가는 5.18 교육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보통은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5.18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던데요. 그런데 먼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요. 네. 5.18 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광양의 5.18과 미얀마에 대해서도 올해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얘기를 듣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했는데 참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예, 좀 좀 좋았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남겨졌는지가 가장 또 흥미롭고 반응도 함께 좀 전해 주세요. 궁금해요. 어떤 이야기를 남겨왔나요? 아나운서님들께서는 초등학교 세대십니까? 국민학교 세대십니까? 저희는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나왔죠. 세대. 네. 네, 저희 90년대생이라서. 네. 국민학교를 다녔던 세대인 저는 이 톡톡 튀는 그 논리 네. 그리고 그 자기 발표의 명확함에 대해서 놀랐는데요. 특히 그 아이디어 같은 게 보면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왜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다른 주의하고 다른 게 더 나은 게 뭔데요?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다른 주의하고 그 다른 주의보다 더 나은 게 뭔데요? 하면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줬으니까 네. 민주화 운동이 뭐길래 그걸 위해서 싸우고 운동을 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뭐라 참 하시겠어요? 이럴 때는 교육자가 아닌 게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부끄럽지만 해야 아무나 되나요?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거를 또 말로 쉽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게 설명을 그러니까요, 하기가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힘든 것 같거든요. 예. 왜 그걸 물어봤냐 하면 아이들이 그분들이 미얀마 지금 영상과 이전에 40여 년 전에 5.18 영상을 교차시켜서 보여주었을 때 네. 저렇게까지 하면서 민주주의를 왜 찾으려고 했었을까라고 아이들이 그래서 왜 그분들은 그렇게 목숨까지 걸었을까를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쟁 그만하고 싶은데 왜 다른 나라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그건 참 질문할 슬픈 수 얘기긴 있는 한데. 거죠. 뜬금없는 질문을 했을 때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올림픽 홍보를 하면서 독도 지도를 가지고 지금 한참 뉴스에서 논란이 네, 됐었을 네. 때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독도 지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돼서 결국 못 썼는데 왜 그걸 가만 놔둬요? 일본에서는 독도 지도가 들어갔는데 했었을 때 어른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게 참 좀 그러게요. 네. 이 질문 수준들이 아이들의 입장이지만 굉장히 또 높고 이걸 저희도 날카로워요, 생각을 굉장히. 해봐야 네. 될 만한 문제인데 그래서 답변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듣겠습니다. 하신 답변을. 아니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좀 아이들에게 뭔가 좀 그 생각을 좌절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도 되고 있는 그대로를 말해줘야 되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가공을 해야 되냐 이 지점이 제일 고민일 것 같거든요. 이야기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맞고. 그래서 일단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한테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반장 선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장 선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3.15 부정 선거를 반장 선거 그 투표를 조작한다든지 뭐 그것 때문에 조작을 해서 하면은 뭐 그래서 4.19 이거 5.16 쿠데타 이런 식으로 그거 그 유신헌법을 좀 아이들하고 좀 과장되긴 하지만 이 반장 선거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반장이 투표에 의해서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반장이 됐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표를 많이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할지라도 법을 어기거나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거나 잘못했을 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연결시켜가지고 그분들은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외쳤을까요?를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을 돌려주려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줬었거든요. 네. PPT 화면으로 띄워주면서 그것을 우리한테 돌려주려고.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지 않겠어?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학생들한테 가지고 나갔던 교육 자료의 제목이 민주주의 꽃 피우다거든요. 네. 민주주의 꽃 피우다인데 이것을 꽃 피우기 위해서 했는데 꽃은 피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 그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이제 너희들은 다시 심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네. 예.
그리고 전쟁 그만하고 싶은데 독도 이게 참 오래되고 미묘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원론적으로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일본이 억지를 부린다 할지라도 독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고유의 영토니까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란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이 많고 지금도 애쓰고 계신단다. 그리고 우리 권리를 당당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걸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힘 있는 주인이 되어야 돼. 그게 민주주의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위원회가 이제 진행 중인 프로그램 중에서 광양민주시민학교 역시나 이 5.18 의미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예. 사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특정한 집단이나 뭐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기처럼 햇살처럼 누구나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되어지고 그리고 스며들 수 있는 주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이나 그냥 일반 시민들 누구나 함께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 하에서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이름 광주 민주시민학교 기억을 잘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양시민이죠. 죄송합니다. 광양시민민주학교. 광양민주시민학교. 이 시민이 들어간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여기에 앞서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5.18과 광양은 그러면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냐? 네. 5.18과 광양은 무슨 관계냐? 근데 사실 5.18 묘역에 지금 잠들어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세 분이거든요. 네. 세 분인데 그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알려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5.18 분명히 그때도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셨고 알려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단다라고 알려고 그분들 성함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황호걸, 고영문, 하태수 이 세 분이 지금 5.18 묘역에 잠들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역사기행 5.18 광주 역사기행 갔을 때 그분들 묘역에 이렇게 이제 꽃도 바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광양민주시민학교 했을 때도 이제 5.18과 미얀마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잠깐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5.18 민중항쟁과 미얀마라는 주제로 이제 첫 번째 이제 시민학교를 진행했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얼마 전에 진행했었던 기후 위기 우리는 도대체 기후 위기와 불평등이 어떤 관계일까? 저는 이 주제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저희도요. 그런데 기후 위기와 불평등이 굉장한 큰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굉장히 좀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마음에. 그래서 하반기 때도 지금 일단은 4차례는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민들 의견이 모아진 게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진행하자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퀴즈를 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잘 들으셨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퀴즈 한번 내주실까요? 제가 드려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그러면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광양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누구나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규되고 스며들 수 있도록 올해부터 특별한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나도 민주시민, 2번, 광양민주주의학교, 3번, 광양민주시민학교, 4번. 광양시민 민주시민. 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뭐 힌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희 3명이서 오늘 그 5.18에 대한 이야기들, 광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3명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힌트는 아니고요. 그냥 3명이서 함께 얘기를 했다. 많이 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끝으로 계획 있으시면 짧게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작년이 2020년이 5.18 민중항쟁 4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전남 행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계획했던 것이
5.18 관련 프로그램은 5월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돼야 하지 않겠냐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네. 네. 물론 그 세대를 함께 지냈던 이 세대들 입장에서는 부채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5.18은 4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나 5월 중 한 날을 기념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시민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하면서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하셔서 민주주의의 참 의미를 알고 배워가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